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자, 이 시간에는요. 이 시대 숨은 명의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. 자, 이번 주는 류마티스 시리즈 그 5번째 시간인데요. 그 주인공을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겠습니다. 집념 어린 연구와 쉬지 않는 손길. 환자의 병을 치료하면 삶까지 치유시키는 이 시대 숨은 명의를 찾아서 이번 주에는 류마티스 질환의 하나인 루푸스의 원인을 밝히고 새로운 치료법을 찾고자 노력하는 서창희 교수를 만나보자. 네, 그 숨은 명의를 찾아서 5번째 시간입니다. 자, 이 시간에는 그 루푸스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나눠볼 계획이고요.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실 선생님이십니다. 아주대학교 병원의 서창희 교수님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이렇게 먼 길 와줘서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자, 교수님 이력을 살펴보니까 국내외 학술 잡지 한 150편 정도 벌써 논문도 쓰셨고, 세계 루푸스 학회 젊은의학상, 그다음에 일본 류마티스 학회 젊은의학자상, 뭐 상은 또 있네요. 2003년도 분시 젊은의학자상. 이거 얼마 전에 또 다른 분 받으신 거 저 취재를 갔었는데 예. 세 가지를 다 받으셨어요. 또 어떤 노력을 하셨길래 이렇게 상복이 있으신지요? 예, 뭐 제가 뭐 능력이 있어서라기보다 아마 운이 좋았던 거로 생각이 들고요. 아마 그런 거에는 이제 1997년부터 99년 동안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그다음에 99년부터 2001년에는 미국의 아이비리그의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총 한 5년 정도 이제 루푸스 이런 자가 면역 질환의 병인 왜 생기는지 새로운 치료법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진료 경험을 쌓았던 게 아마 그 초석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이런 걸 바탕으로 이제 앞으로 또 지속적인 연구 또 새로운 정보를 얻어서 환자들을 조기에 치료하고 그다음 치료 효과를 높이는데 열심히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 상은 더 받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자, 근데 그 주목할 만한 게 이제 세계 루푸스 학회 젊은의학자 상인데요. 바로 이 루푸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. 자, 이 루푸스 역시 또 국내에서 생소했어요. 자, 이게 어떤 질환인가요? 예,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루푸스라고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하는데 전체 진단명은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좀 길죠. 그래서 이제 루푸스라고 이렇게 줄여서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. 그 루푸스는 주로 그러면 어떤 분들이 많이 생기고 또 어떤 증상에 나오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. 그래서 루푸스는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굉장히 드문 질환이고 한 2,000명 중에 1명, 뭐 지역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그렇게 발병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 병이 중요한 이유는 그 환자의 90% 이상이 여자라는 거죠. 그리고 여자 환자한테 많이 생기고 특히 한 15세에서 40세 이 가임 연령에서 많이 생기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주로 가임 연령의 여성에 많이 생기는 질환인데 이런 질환의 증상으로는 흔한 증상으로 하면 입안이 자주 헌다든지 그리고 햇볕을 봤을 때 피부에 발진이 생기는 광과민증이 있다든지 관절염도 흔하고요. 아니면 소변을 볼 때 거품이 난다든지 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있는 젊은 여성분인 경우에는 한번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. 그 진단은 어떻게 되나요, 병원에서? 진단은 아까 말씀한 이제 증상에다가 우리가 혈액 검사를 하게 됩니다. 혈액 검사를 하면 여러 가지 이제 자가 항체가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항핵 항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항핵 항체는 루푸스 환자에서 99%나 나오기 때문에 항핵 항체가 있으면 루푸스가 강력히 의심이 됩니다.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자가 항체 dsDNA 항체라든지 SM이라든지 안티카디오리핀이라든지 로라라든지 이런 자가 항체가 있는데 그런 게 많이 있을수록 루푸스의 가능성이 많고 그것뿐만 아니라 혈액 검사를 해보면 백혈구 수치가 떨어진다든지 혈소판 수치가 떨어진다든지 빈혈이 있다든지 이런 증상 그리고 또 소변 검사했을 때 소변에 단백뇨가 있다든지 이런 검사를 종합을 해서 루푸스의 진단 기준은 11가지가 있습니다. 그중에 4가지가 있는 경우 우리가 루푸스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. 한 절반 가까이쯤 있으면 그 11가지 중에서 그러면 루푸스라고 일단 어느 정도 이제 확신을 갖겠군요. 자, 이렇게 됐을 때 치료도 굉장히 관심거리가 또 되고 있습니다. 어떻게 될까요? 루푸스도 이제
그 조기 진단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일반적으로 모든 질환이 그런데 초기에는 증상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기에 증상이 심하지 않을 때는 소염 진통제라든지 저용량의 스테로이드 이런 걸로 굉장히 잘 조절이 됩니다. 그렇지만 이게 초기를 지나서 루푸스가 좀 심해지게 되면 스테로이드를 고용량으로 사용해야 된다든지 면역 억제제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을 해서 최소한도 약으로 치료할 수 있을 때가 좋고 이걸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치료는 되지만 그런 치료를 통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 있고 그렇지만 하나의 희망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작년부터 생물학적 제재가 개발이 돼서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아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저도 이제 거기 임상 연구에 관련이 돼 있는데 같이 진행을 해서 아마 조만간 그 임상 연구가 끝나면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생물학 제제를 사용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들고 이런 생물학 제제는 이제 면역 반응을 조절하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나 다른 면역 억제제에 비해서는 부작용이 훨씬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또 치료를 받게 되면 뭐 이 초기 치료, 그다음에 중증 치료는 틀리겠지만 이 좀 호전돼야 되잖아요. 호전도가 어떤가요? 아주대병원에서 저희가 이제 루푸스 환자 한 400명 정도 저희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데요. 그 중에 한 80%는 대부분 이제 증상이 없이 약을 하나 내지 2개. 그러니까 그렇다는 이야기는 증상이 이제 루푸스는 자가 면역이기 때문에 증상이 없더라도 이 병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악화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한두 개를 먹는다는 건 이 병이 악화되지 않게 증상 없이 잘 조절되는 환자가 80%나 되기 때문에 치료를 조기에 적절히 치료하게 되면 우리가 뭐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조절이 가능한 질환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고 오히려 있을 때 빨리 치료해서 적절히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그럼 루푸스 신염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. 그거는 뭔가요? 루푸스 신염은 이제 그 말 그대로 루푸스의 신염은 신장 콩팥에 염증이 생기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 루푸스 환자에서 보고에 따라 다르지만 50%에서 70%에서 루푸스 신염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이게 중요한 이유는 치료가 잘 된다는 점도 굉장히 중요한 반면에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신장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. 그래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신장은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배설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게 안 되면 요독증이 생기게 되고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는 투석이라든지 아니면 신장 이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루푸스 환자에서는 항상 소변 검사하면서 루푸스 신염이 생기는지를 빨리 발견하려고 그러고 또 루푸스 신염 자체도 치료를 제대로 하면 신장 기능을 정상으로 유지하면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루푸스 신염은 우리가 루푸스 환자에서 가장 신경을 써서 보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. 그렇군요. 자,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됐습니다. 자,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앞으로 어떤 그 도전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한 말씀 해주시죠. 사실 루푸스가 한 50년 전만 해도 2년 생존율이 한 50%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치료가 안 되는 난치성 질환이었습니다. 그런데 최근에 한 50년 사이에 이런 자가 면역에 대한 연구 또 그다음에 그 치료법 이런 게 개발되면서 지금은 뭐 10년 생존율이 95%니까 그렇게 되면 일반인하고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많이 좋아졌습니다.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 루푸스가 왜 생기는지도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루푸스가 왜 생기는지가 제가 그 연구하는 게 가장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고요. 또 하나는 루푸스를 빨리 진단하는 게 조기 진단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루푸스 조기 진단에 필요한 바이오마커 이런 것들을 또 제가 연구하는 주로 테마가 하나가 되고요. 또 세 번째는 이제 진단이 되었을 때 루푸스의 새로운 신약이나 이런 치료제, 임상 연구 이런 것들이 이제 세 번째 테마가 되는데 주로 이런 진단에 관련된 거, 원인, 그다음에 치료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도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원인을 알게 되면 생기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. 알겠습니다.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